안녕하세요, 제세캣입니다. 대기업을 퇴사하고 일하지 않는 파이어족이 된 이후로 저의 월 고정 수입은 0원이고요. 매월 드는 생활비는 한 달에 약 330만 원 정도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이 생활비를 돈도 벌지 않으면서 어떻게 돈을 만들어내고 관리하는지 그 방법을 딱 2단계로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제세캣 홈메이드 머니. 1단계 돈을 만드는 방법. 종잣돈을 모으는 대신에 만들어서 투자를 먼저 했습니다. 제가 일하지 않을 거니까 저 대신에 일할 뭔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돈한테 일을 시켜둔 거죠. 돈 모으지 않고 만들어서 투자하는 방법은 제가 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그 링크를 걸어두도록 할게요. 그러면 투자를 해둔 돈이 저 대신에 일하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기에서 돈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월급처럼 일정한 금액이 일정한 시기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시기도 금액도 불규칙하게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2단계로 월 단위가 아닌 연 단위로 소득과 지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식이 돼요. 보시면 제가 워낙 작은 돈으로 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에 수익형보다는 대부분 시세 차익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세나 배당 같은 게 이제 수익형인데요. 안정적인 반면에 수익률이 조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시세 차익형을 선택해서 자산을 빨리 불려나가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흔히 시세 차익형이라고 하면 내가 이 자산을 팔아야만 수익이 실현되는 거라고, 돈을 손에 쥘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보시다시피 투자 상품에 따라서 전세금이 인상되기도 하고 부가세를 일부 먼저 환급받을 수 있기도 하고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돈의 일부를 저는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들어오는 금액도 시기도 불규칙하다 보니까 최소 앞으로 1년 동안 언제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해 두고 미리 현금을 확보해서 그걸 다시 월별로 분산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 단위로 지출과 소득을 관리한다는 건 언뜻 보면 간단하고 당연한 아이디어고요. 만약에 프리랜서시라면 이미 익숙한 개념이실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저처럼 매월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에 익숙하고 또 신용카드를 쓰면서 다음 달 월급을 땡겨서, 아니 나중에 들어올 성과급까지 땡겨서 소비하는 데 익숙한 월급 생활자라면 이런 생각의 전환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굉장히 불안하고 위험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 보니 퇴사해서 파이어족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해도 퇴사하려면 최소 지금 받는 월급만큼의 월 현금 흐름이 만들어져야만 그제서야 회사를 그만둘 수 있다는 생각에 매여 계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 회사를 다니면서 지금 받는 월급의 2배를 벌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아니 지금 회사 다니기도 버거워 죽겠는데 부업을 하거나 목돈을 굴려서 월급의 2배를 만든다? 그거는 나는 안 되겠다. 너무 힘들겠다 하는 생각에 그냥 직장이나 꾸역꾸역 열심히 다니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월급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투자도 하실 수 있는 직장인이라면 저처럼 이렇게 투자 중에 만들어진 수익을 생활비로 까먹지 않고 그걸 투자 수익이랑 다 합쳐서 재투자하실 수 있으니까 복리 효과도 훨씬 크게 누리실 수 있을 거예요. 생활도 훨씬 안정적일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직장을 다니시면서 투자를 해서 미래를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입니다. 단 주 5일 출근해서 노동소득을 만들어내면서 그 남는 시간과 에너지를 쪼개서 투자를 공부하고 실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직장 생활과 투자를 병행하실 수 있는 분들 말고 분명히 저 같은 분도 계실 거거든요. 남는 에너지와 시간이라는 게 아예 없는 분들,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고요. 과거 대기업을 다녔던 저의 경우 업무 강도도 너무나 높고 조직 내에서 스트레스도 정말 심해서 회사 일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대신에 퇴사한 후에는 주 7일 24시간 내 시간과 에너지 전부를 투자자로서 실력을 쌓는 데 쏟아부어서 최대한 빠르게 수익률을 올리는 전략을 저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면 저는 안 벌고 안 쓰려고 퇴사한 게 아니거든요. 상위 10%라는 월급을 받았는데도 그게 저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고 자유롭게 해주지를 않으니까 그 월급이 성에 안 차서 퇴사한 거거든요.
돈을 진짜 많이 벌려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동소득을 포기했기 때문에 퇴사 후에도 프리랜서나 알바 같은 걸 하면서 수입을 만들어내질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투자하면서 생긴 수익이나 자금들을 생활비로 까먹을 수밖에 없게 된 거고요. 다만 이걸 제가 몽땅 생활비로 써버리면 복리는커녕 원금까지 나중에는 빵꾸가 나겠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덜 까먹고 최대한 빠르게 성장해서 더 크게 수익을 올린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소득과 지출이 발생하는 시점을 잘 관리해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금 마련이 혹시라도 제 예상대로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플랜 B도 준비를 해놓고 비상금도 미리미리 마련을 해두고요. 또 투자 수익뿐만 아니라 1인 기업가로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위험하지 않겠느냐고요? 네, 솔직히 쫄리긴 진짜 쫄립니다. 저랑 같이 투자 스터디 하시는 분들 중에서 직장인 분들이 퇴사해서 너무 부럽다 어떠냐고 저에게 물으시길래 피가 마른다고 대답해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플랜 B, C, D까지 세워놔도 예상치 못한 일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생활비도 빵꾸 안 나게 하려고 몇 달, 몇 년을 앞서서 계획하고 관리하는 것도 머리 아프고요. 실력이라는 것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게 마음처럼 금방 쑥 자라서 보상을 바로 안겨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no pain, no gain이라는 말도 있죠. 고통 없이 얻는 것도 없다. 그게 당연하다. 내가 노동하지 않기로 결심했으면 이 정도 머리 아프고 이 정도 리스크는 그냥 감수하겠다 라고 받아들이기로 한 거죠. 초반에 2, 3년 이 정도 감수하고 나면 장기적으로 미래에 내가 얻게 될 것이 훨씬 크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오늘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과 자금을 관리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고 되게 망설였어요. 분명히 걱정하시는 분들, 오해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러다가 분명히 쪽박 찬다면서 악담하실 분들도 계실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하기로 결심한 이유는요, 간절히 지금 상황을 바꾸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이에요. 직장에 매이지 않는 파이어족이 돼서 시간도 경제적으로도 자유롭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과거의 저처럼 모아둔 돈도 별로 없고 직장 생활에 치여서 다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도 마음도 번아웃이 온 분들, 직장 생활 말고는 다른 길이 없는 줄 알고 이를 악물고 견디고만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제가 택한 방식이 당연히 유일한 정답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상황과 성향이 다르니까요. 그저 이렇게도 되더라, 저처럼 할 수도 있다, 이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제색 구독자분들께서 본인의 상황과 성향에 맞는 방법을 찾아 나가실 수 있도록요. 저도 예전에는 참고 견디는 게 어른인 거라고만 생각했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출근을 하느니 그냥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힘들었는데도 그 상황에서 탈출하거나 변화를 시도할 생각조차 못했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그때 너무 번아웃이 온 바람에 그런 생각을 할 의욕도 기력도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문을 닫고 여는 게 누구일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문이 없으면 창문이라도 열고 담을 넘어 나갈 수 있고, 그도 없으면 벽에다가 쥐구멍이라도 파볼 수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까지 영상을 봐오신 우리 제세분들이라면 처한 상황이야 각자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건 똑같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자유롭고 행복해지는 거. 그러려면 그 방향으로 내가 움직여야 돼요. 저처럼 위험을 감수하면서 당장 퇴사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는 회사 내에서 스트레스가 정말 심한 조직에 있다가 팀을 옮기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거라도 괜찮아요. 변화를 어떤 것이든 시도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퇴사 이후에 제 삶이 바뀐 이유를 잘 설명해주는 책 구절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우리 삶에서 벌어진 일은 모두 우리 자신의 책임이며 이 책임을 통해 우리는 엄청난 자유를 얻는다. 자신의 운명을 온전히 책임지고자 하는 순간 운명은 갑자기 변화의 가능성을 드러낸다. 퇴사하고 나니까 전보다 큰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고 또 혼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고군분투를 하고는 있지만요. 이전에 살던 방식으로 계속 살아서는
혹은 누군가가 나를 이 상황에서 꺼내주기를 바라는 어떤 도움이나 요행을 기다려서는 내가 원하는 거를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심지어 아직 경제적으로 자유롭거나 풍요로운 게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남이 아닌 나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현재를 살고 있다는 데서 오는 생생한 만족감, 행복을 막연한 미래로 미뤄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모든 과정이 힘들더라도 보람되고 행복하다는 이 느낌을 제센 여러분들도 꼭 함께 느끼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주변 상황이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진정으로 원한다면 방법을 반드시 찾을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꼭 필요한 것은 나 자신이 진정으로 뭘 원하는지 그걸 똑바로 바라보고 인정할 용기, 그리고 그 방향으로 몸을 돌려서 걸어갈 용기. 그 용기가 있으신 단 한 분께라도 제 이야기가, 제 사례가 참고가 되고 삶을 바꾸는 작은 계기와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댓글로 따뜻한 마음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제센 여러분, 오늘도 정말 멋진 하루가 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